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 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로 비건 페미니스트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는데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이제 작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저는 은나 PD고 비건 먼지에서 운영진이자 기획과 제작, 팀원들 복독기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본업으로는 콘텐츠 PM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마케터로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과 말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데요. 말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라디오와 팟캐스트, 팟빵을 함께 운영하게 됐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는 삐삐PD이고요. 비건 먼지 안에서는 출연과 제작, 편집까지 전반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서 올해 드디어 영화를 출품을 했고요. 여러분에게 곧 가닿을 수 있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를 통해서도 또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본업으로는 이제 오늘 많이 이야기하게 될 공간 기획자의 일을 하고 친환경 업사이클링 강의 같은 것들도 하고 콘텐츠 제작 관련한 강의 같은 것들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 은나 PD와 삐삐PD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코너입니다. 네, 은나 PD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되게 왠지 방송이 오랜만인 기분인데요. 저는 1월에, 특히 1월 말에 생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맞죠? 이번 생일 좀 특별했거든요. 보통 생일 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이번 생일은 생일을 앞두고 이제 같이 있는 삐삐PD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뭐 하고 싶어? 그럼 저희 항상 저희끼리 물어보거든요. 생일날 뭐 할래?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는 것도 좋은데 좀 할 일도 쌓여있고 특히 올해 1월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를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만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2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디톡스하우스 예능 촬영을 비건먼지 유튜브 팀에서 했는데 그때 삐삐네 집에서 사실 4박 5일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삐삐가 공간기획자로 본인을 소개했는데 굉장히 공간 정리를 잘하고 구획 잘 정리하고 되게 예쁘게 해놓고 사는 편이거든요. 오브제가 이쁘다 정도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공간을 용도별로 정리를 잘하고 좀 깔끔하게 하고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삐삐네 집에 가면은 그게 부럽고 멋있다 생각은 했는데 약간 난 저렇게 못 살겠다. 난 저렇게까지 정리를 못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예능을 찍으면서 같이 지내보니까 그 정돈된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에 대한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정리를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촬영을 딱 끝내고 우리 집에 갔더니 사실 그 우리 집에서 스태프들이 지냈는데 스태프들 친구들도 막 너네 집 이렇게 물건들이 정리를 해주고 싶더라 이런 말도 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거기 4박 5일 삐삐네에서 지내다가 우리 집에 딱 오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놀고 있는 공간들 내가 요즘 쓰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보이니까 내가 내 집을 잘 못 활용하고 있구나. 삐삐처럼 잘 활용하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가지고 삐삐한테 정리를 같이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말로 언뜻 한번 얘기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죽어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고 제가 놀란 게 저는 서랍이 비어져 있는 게 없거든요. 물건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다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다 안에다 숨겨놓는 것이 저의 철칙인데 거기는 오히려 서랍을 열면 서랍에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서랍에 반만 차 있어요. 저는 모든 서랍이 있는데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네, 맥시멀리스트로서. 그 와중에 나는 맥시멀리스트인데 수납장도 많고 수납장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안을 열어보면 그러니까 모든 수납장이 막 비어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것들을 잘 쌓아서 넣기만 해도 훨씬 집이 넓어 보이겠다 이 한마디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서로의 집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약간 사실 친한 사이끼리도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고 좀 신경 쓰일 수 있죠.
근데 그 공간, 그 죽어 있는 공간을 보고서 저도 약간 마음이 삐져나왔던 거예요. 그것들이 씨앗이 되고 좀 이 마음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와중에 생일 선물로 이제 청소를 맞아요. 생일 겸 청소가 약간 선물 겸 프로젝트 같이 이렇게. 사실 이게 한 달 혼자 하면 한 달치거든요. 아, 나 한 달을 절대 못해요. 그때 내가 그 말 듣고도 혼자 하면 한 달? 아니 평생 못해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이게 한 달을 잡아도 다른 일들에 밀려서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정말 림 PD와 저는 어쨌든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나가 없을 때 은나 집에 가서 상주하는 삶을 했다. 그게 사실 저의 근황입니다. 맞아. 저희가 이게 한 1, 2주 동안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일주일 내내 청소를 계속 틈틈이 해온 것 같아요. 주말에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생일 당일에도 같이 정리를 하고 사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정리가 된 거죠. 저희의 실제 일주일 동안의 근황이자 사실 이 정리라는 게 굉장히 비건 페미니스트로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 생각하거든요.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고 비건니즘을 지향하고 살려면은 정리를 잘하는 삶이 낭비가 없는 삶이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가니까 저한테 분명 예전에 제 설거지바를 사달라고 했는데 하부장을 정리하니까 설거지바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정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림 PD와 저는 은나는 부자다. 있는 걸 계속 산다. 우리는 다 떨어져 갈 때 후다다닥 가가지고 리필해서 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도 이제 저의 근황이 정리만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은난의 집을 탈출하듯이 나오면서 바깥 공기 이러면서 탈출하듯이 나와서 제가 매달 이렇게 챙기는 게 있는데 문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 날 때 제가 사실 작년 초부터 영화 원카가 나오길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되게 좋아했었어서 그래서 원카가 사실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에 나올 줄 알았어요. 해외에는 그때 개봉했죠, 아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1월에도 안 그 1월 31일에 나왔다는 건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그런 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린 자로서는 사실 이제 작년에 티모시 샬라메가 일본에 막 12월 달에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자막 뭐하냐, 한국 팀 뭐하냐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오는 날, 개봉한 날 영화를 본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제 인생에.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막 혼잡한 그 합정의 대형 마트 안에서 그 길 들어가는 길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맞아. 멀티플렉스니까.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막 10분 넘게 막 헤매가지고 비건 초콜릿을 구해가지고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백방 초콜릿이 먹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콜릿을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새롭게 해석한 원카의 캐릭터가 그 티모시 샬라메가 해석한 그 밝은 기운이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노래 자체는 사실 이전 뮤지컬에 가까웠는데 이전 편이 노래는 더 좋았지만 근데 좀 너무 현대적인 느낌으로 2024년에 나올 법한 영화 버전으로 나와서 그 약간 옛날 맛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배경은 옛날인데 너무 세핑의 영상이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옛날 감성이 좀 그리워졌던 거고. 그래서 그 은난에서 탈주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만 좀 즐기고 저도 그래도 나름 1월 달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한 게 헬스랑 필라테스를 등록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집 앞에 헬스장이 열렸는데 1년에 36만 원인 거예요. 엄청 싸요, 진짜. 너무 싸서 이게 24회 PT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24회나? 그래서 아마 기진 않겠죠. 이게 한 30분 정도의 PT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끊고 그날 끊을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헬스장이랑 필라테스 두 곳을 상담 예약을 했는데 헬스도 돌아가서 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되게 의외의 눈빛으로 이렇게 싼 가격을 지금 안 끊으신다고요? 눈빛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일단 끊죠라고 하고 끊고 가서 필라테스 상담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헬스를 2달 미루고 필라테스도 끊고 했는데 필라테스는 정작 가지 못하고 은난회에서
책 리프팅과 스쿼트 같은 맞아. 짐 내리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오히려 근력이 늘었더라고요. 집에 있는 체중계를 재니까. 나도 좀 늘었다? 나도 그 인바디 해보게 늘어오는 거 보니까 가구를 내는 게 큰가 보다. 정말 그 큰 책장을 내렸잖아. 엄청 큰 책장을. 그게 알게 모르게 운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너무 녹초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은 것을 먹고 했지만 잘 먹여줬거든요. 언나가 잘 먹였는데 근력이 늘었다. 그래서 만족한 1월이었고 그래서 지금 디톡스 하우스 4박 5일 동안도 같이 찍고 청소도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같이 하고 막 사업 계획도 같이 짜고 사업 마무리도 막 같이 짜고 이러니까 거의 14일 정도? 그러니까 맞아. 24절기 중에 한 절기를 거의 매일 보냈던 것 같아. 24분의 1을 은나와 함께 보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청소하는 시즌이랑 또 결과보고서 시즌이 겹쳤잖아요. 제 생일이 1월 말인데. 네, 영화를 지원받아서 이제 찍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됐는데 그 마감이 이제 영화 제출 마감이랑 다 겹쳐가지고 맞아요. 영화제 마감도 31일, 그 결과보고서 31일인데 문제 31일까지 내려면은 우편이 미리 가야 되니까 29, 30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생일은 28일이니까 청소를 26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청소와 결과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삐삐가. 저도 연차 냈어요. 정리하려고 연차 낸 건 좀 재밌는데 연차를 월화 막 내가지고 삐삐가 우리 집으로 8시 반에 출근하고 같이 작업 내리하고 청소 같이 하다가 11시에 집에 가고 이렇게 하루 왼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월급은 안 주는데 우리 집이 약간 작업실처럼 돼가지고 아주 재밌게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서 느꼈던 게 제가 막 청소를 하면서 림피디한테 그랬거든요. 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친구 집 정리해주는 거 처음이다라고 했더니 그렇구나. 누가 초등학교 때부터 컨설팅을 해주냐고. 초등학교 때 대체 왜 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정리를 못 하잖아요. 님도 초딩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초딩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정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때부터 정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엄청 빠른 시기부터 청소의 법칙들을 알아갔네요. 저는 그때부터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의 고수, 살림의 고수들이 정리하는 법을 올려놓은 블로그 글들을 열심히 봤어요. 그때부터 양말 개는 법, 속옷을 정리하는 법, 그것을 수납하는 방법을 요즘에는 릴스로 보잖아요. 그쵸, 저는 블로그로 봤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생각보다도 엄청 일찍부터 청소를 시작했네요. 그래서 컨설팅? 이게 고객으로서 정리 컨설팅을 해본 적은 있는데 뭔가 친구 집을 청소하는 기분이 그게 좀 낯선 거예요. 사실 컨설팅은 말로만 떠들다가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노동력으로 제공하면 이게 훨씬 비싸져요. 그쵸, 힘들죠 사실. 사실 이게 노동력으로 정말 이게 단가를 부르면 100만 원이 넘는 단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 저도 근데 이걸 약간 부담이 없는 거 아니었지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맥락적으로 최근 2년간 삐삐랑 림은 둘 다 이사를 했어요. 저 이사 때마다 가서 도왔거든요. 맞아. 사실 그게 컸어요. 생각해보면 이사를 작년에 너가 한 3번 했나? 3번 내내 내가 갔단 말이야. 하루는 좀 짧게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짐을 다 같이 챙기고 짐을 풀고 닦아주고 이런 거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은 그냥 전 평생에 걸쳐가지고 친구 이사를 도와준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보통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사를 할 때 저는 그냥 업체를 부르거나 제가 혼자 다 하지 친구를 부를 생각 못 했거든요. 맞아. 근데 삐삐랑 림피디는 친구를 부르는 친구들이었고 저도 가서 처음으로 친구 집 이사를 돕고 같이 짐을 싸고 뭐가 어떤 이제 살림살이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라포란 말도 좀 웃긴데 친구들끼리 서로 좀 딥하게 알게 되니까 약간 우리 집 청소도 사실 안 친하면은 맨 처음 삐삐PD가 말한 것처럼 서로 집에 대해서나 그 살림살이를 깐다는 게 조금 이게 좀 배려가 있거든요. 맞아. 네, 저도 사실 제 공간에 대한 약간 누군가를 뭐 잘 초대할 수 있지만 내 짐을 막 보여준다거나 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은나 PD가 알러지가 있어서 귀금속이 다 순금이에요. 맞아. 그런 것도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주얼리 존을 림 PD가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별거 다 있는데. 그래서 없어진 물건을 오히려 찾아줘.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작은 다이아가 붙어 있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 갔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진짜 없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귀신같이 어디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 있었냐고 하니까 몰라 그냥 나왔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재물을 찾아주는 컨설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출퇴근할 때 사실 이제 곧 이게 애인이 없었던 시기와 애인이 없을 시기 중간에 이게 이것을 은나 집을 치워주는 거여가지고 사실 이 집 비울 때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은나가 이사를 계속 도왔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달라. 아, 어쨌든 근데 이렇게 품앗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2월 달이 린 PD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떤 걸 요구할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저는 사실 굉장히 명확한 선물을 요구하는 편인데 그것도 이번 올해는 잘 모르겠고 린 PD가 이번에는 뭘 요구를 할지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지 이게 되게 궁금해집니다. 이게 품앗이로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들어서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작년에는 아예 그 날 생일을 빼서 같이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뭔가 함께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그것들을 뭔가 은나 걸 해주고 나니까 뭔가 린 PD에게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일종의 선물인데 서로 서비스로 선물해주는 느낌? 약간 그 지혜와 노동과 시간으로 함께 선물을 준 기분이어서 방금 삐삐삐리 얘기한 대로 사실 저도 되게 얘기하면서 실험적이다 생각했거든요. 선물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두 명에게 많이 고맙다. 네, 사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이걸 정말 선물로 줄 수 있는 관계가 놀라웠고 선물 한 3일 전에 저희 집에 갑자기 뭐가 와 있었어요. 바로 옷걸이가 엄청 무거운 옷걸이가 한 무더기에 와 있길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그걸로 이제 옷장 정리를 했던 썰을 이따 풀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따라 이제 먼지를 살게 한 것들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주 하는 비건 소식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워 자시고 계실 매트리스가 논비건 매트리스였다는 걸 저도 이번 뉴스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유명 브랜드 업체에서 비건 매트리스를 출시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제조 생산 전 단계, 제품 개발, 원료 선택의 전 단계에서 동물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매트리스가. 그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 소식을 꼭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딱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비건 침구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전 처음에 그래서 이불 같은 거에 보통 아직도 유명한 이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구스를 많이 쓰니까 뭔가 그런 내용이 약간 비건인 건가 했는데 매트리스 공정에서부터 동물 착취가 없다고 하니까 좀 유의미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침구를 새로 사신다면은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연초 기념 집 정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은나의 집 청소 과정을 같이 파헤치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여러 청소 팁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이어서 하는 건데요. 우선 제가 청소를 마음먹고 딱 떠올렸던 게 뭐냐면은 책을 버려야겠다. 왜냐면 삐삐 집도 저희 집만큼이나 크고 더 큰데 불구하고 책상이 딱 하나예요. 약간 삐삐랑 저랑 그리고 림도 마찬가지고 책을 좋아하고 책을 서로 빌려보기도 하는 사이로서 나는 왜 지금 읽는 책이 아니라 옛날부터 읽었던 책을 다 가지고 있었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은 모든 방에 책장이 있었어요. 안방에도 있고 맞아. 침대 옆에도 책을 또 꽂아놓고 있고 거실에도 책이 꽂아져 있고 옷방에도 옷방 하나 작은 책장을 놓고는 또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온 집안에 책이 있는 상태여서 저도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한쪽 방 다 몰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한쪽에 다 몰아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버려야겠다. 약간 큰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책을 계속 안 버리고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책이 얼마큼 있나 볼까 하고는 그 정리하자고 말해놓고 그날 밤에 가서 한 게 뭐였냐면 집에 있는 책이 몇 권일까를 세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랑도 막 업다운을 했거든요. 몇 권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업다운 게임. 친구가 막 200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한 200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세다 보니까 약 400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와. 심지어 그 400권의 매거진은 안 매거진이나 얇은 이런 건 안 시집. 빼고 시집 그리고 얇은 책 그리고 매달 뭐 오는 그 구독하고 있는 그런 책장을 다 빼고 그냥 내가 단 행본으로 산 책만 해서 샜는데 거의 380권 정도가 나왔길래 아, 더 이상 사는 건 의미가 없고 한 380개 400권이면은 200권은 버려야겠다 생각을 딱 먹었어요. 네. 사실 이제 각 방에 책장이 있다라는 것을 거의 이제 전 짐 때문에 옷방에 있는 책장은 못 봤거든요. 오 진짜 지금까지 몰랐어? 몰랐어요. 못 어머. 봤어요. 왜냐면 오.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이게 정리의 첫 단계가 자기가 어떤 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옷이 제일 많을 수도 있고요. 은나처럼 책이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옷이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은나는 그 신기한 게 책이 진짜 많은 케이스였고 이때까지 저 많은 책을 읽었다니 좀 놀라웠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바른 절차. 칭찬받았습니다. 그거 덕분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아카이빙용으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세보는 작업들도 되게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충격요법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진짜 200권 내외일 줄 알았어요. 옷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되게 많이 처분하면서 맞아요. 세지는 못했는데 대충 들고 가니까 50벌 정도라고 카운팅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져간 너가 가져간 게 50벌이야? 네네. 그 옷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다시 파는 이렇게 재활용해서 파는 그런 좋은 뷰티풀 의도. 펀드 뷰티풀 가게 그 좋은 의도 가게 이런 같은 데다가 드렸는데 한 50벌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집 정리를 하시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물건을 버려야겠다라는 다짐이 좀 굳건히 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은나 PD가 죽게 되면 유언장에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이 림 PD와 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를 같이 한 것이 림 PD와 제가 은나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도 있어요. 나도 근데 청소를 같이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어차피 나중에 얘가 했어야 되는 일을 미리 한번 해본다는 느낌? 근데 살 때 하면 좋잖아요. 죽었을 때 주는 것보다 유언장 집행하기 전에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정말 청소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먹고 하니까 느낀 게 방금 얘기한 이런 거 연장선상에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 좀 든다. 과거의 나를 일부를 버려내고 약간 정리를 하고 새로 살게 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책을 버리기로 마음 먹은 데는 양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사실 저처럼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 과거의 향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때 그거 열심히 했고 이 책 정말 읽기 재밌었고 그 기억 때문에 놔두는 거거든요. 이미 다 읽었고 결말 다 알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책을 읽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걸로 먹고 살 게 아니고 그 애정만 잔뜩 가지고 있는다고 현재 도움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말 막 집이 넓어가 저택이 있었으면은 도서관을 세웠겠지 그 안에다가 그 미녀와 야습집처럼 이렇게 엄청 넓은 쫙 위에까지 올라간 책장을 놨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현재를 위한 집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짐을 못 버리겠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이 과거에 머물 집을 만들 것이냐 현재에 사는 집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현재에 살고 싶으면은 현재에 볼 것만 남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대부분의 읽었던 책은 대부분 처분하려고 했고 딱 우선순위가 하나였어요. 안 읽은 책을 우선순위 남기자. 안 읽은 책은 남기고 꼭 다시 읽을 책.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만화책 같은 게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그림, 만화 선물 받은 내 지인들이 짓거나 만든 책만 남긴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남겼고 그 외에는 정말 다 처분했거든요. 사실 처분이 좀 힘들었어. 왜냐면은 그 삐삐가 알려준 그 중고로 책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팔 수 있는 거기다 등록을 다 하나씩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싸면 싼 대로 이거 깎고 내버리낼 거면은 막 이러면서 갖고 있고 싶고 비싸면 비싼 대로 이렇게 비싼 거였어? 막 이러면서 수요가 있네 갖고 있을까? 막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싸든 비싸든 간에 나는 이걸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처분을 하자. 이렇게 좀 단단히 마음 먹고 내놨습니다. 저는 책을 3년 이상 안 가지고 있는 편인데 책을 왜냐하면 3년 이상 제가 모든 옷 정리할 때도 제가 기준을 줬어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입지 않는 옷이다 버려라 라고 했고
근데 책 역시도 마찬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안 읽었던 책이라도 3년이 지나면 이미 제 취향이 바뀌어 있고 뭔가 되게 옛날에 선물 받은 책도 이번에 팔려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다 안 읽었더라도 중고 이제 책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는데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3일 안에 이제 팔기만 하면 돼서 3일 내에 이 책을 내가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올라오는구나. 확 올라오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책을 다 읽거나 혹은 다 못 읽으면 내가 못 읽는 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파는데 제가 이번에 판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였는데 뭔가 되게 고전이고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추천을 많이 받았던 책이어서 못 버리고 되게 13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무려 10년? 네, 10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펴보니까 나는 현대문학을 더 좋아하고 여성 작가들이 쓴 책들을 더 좋아하고 동시대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야기하는 소설을 좀 더 빨리 습득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문장들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돼서 책 처분하시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 번은 책을 다 바코드로 찍어서 중고 매장에 이제 한번 등록을 판매자 구매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못 버리겠다라고 하면 그냥 셀러처럼 내가 중고 책방의 서점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려놓으시고 그때마다 한 권씩 이별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한 번에 많이 버리려고 일괄로 가져가는 걸 신청을 했거든요. 놀랐던 게 그게 근데 20권씩 잘라서 보내야 돼가지고 좀 번거롭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져가주고 20권씩 박스 해놓으면은 끝나는 거니까 괜찮았고 사실 저는 이번에 책도 버렸지만 그것도 많이 버렸어요. 공책이랑 필기한 거나 그리고 전공 서적 중에서 제본해둔 거 있잖아요. 제본해서 이제 어떻게 자료집 같은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보인 것 같고 당시에는 또 그때 열심히 공부했고 막 필기한 게 남아있으니까 막 추억도 계속 새록새록 떠오르고 해서 버리기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지냈는데 사실 다시 볼 일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한 번에 쫙 버렸어요. 저처럼 분명히 교과서, 전공 서적, 다시 안 볼 자료집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게 내가 다시 볼 것이냐 했을 때 안 볼 것 같으면은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우면은 사진 찍어놓고 뭐 스캔해두고 버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맞아요. 스캔을 권장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폴더별로 다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꺼내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 대학교 때 자료는 못 버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봤던 것들은 사실 언제나 획득할 수 있는 정보니까 다 버렸는데 대학교 때 봤던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처분할 때 사실 제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되게 놀랐어요. 저거를 버릴 생각을 하다니 되게 결단을 확 섰구나. 그래서 칭찬을 대박 많이 하고. 사실 근데 그때 자료집 같은 경우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게 정말 귀한 자료고 이렇게 큐레이팅 된 건 없을걸? 우리 교수님 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또 그때 강의했을 때랑 지금 강의랑 다를 것이고 맞아요. 사실 국회도서관 가면 논문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본했던 자료들 더 좋은 논문 새로 나왔을 것이고 가서 공부하면 돼요. 제가 궁금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널린 게 지식인데 내가 취득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다 생각으로 버렸고 이제 그 다음 남은 200권 가량의 책들을 친구들이 색깔별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저는 원래 욕심으로는 약간 장르별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이게 책 정리를 할 때 린 PD와 저가 같이 살았던 시절에 책이 섞일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둘이 별 막 고민 없이 단번에 색깔별. 오, 신기하다. 색깔별로 하자. 왜냐면 그게 보기에 되게 간단하고 책이 섞여도 자기 책이 뭔지 알고 그 책이 색깔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짚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했던 방법인데 그게 이제 대대로 물려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의 식장이 다 그래서 비슷해요. 이제 그 균형이 뭐라고 하지? 둘 다 다들 무지개야 이제 가서 보면은 무채색계와 이제 컬러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처음 청소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효능감이 높고 나중에 정리할 때 되게 편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편한 것 같고 처음엔 색깔별로 책을 정리하는 게 맞나 생각을 했었는데 해놓고 나니까 의외로 무슨 책이 어떤 색깔이었지가 금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보통은 되게 시각적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책에 대한 기억도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장르로 하려고 하면. 제가 한번 인덱스를 하려고 해봤는데 어떤 책은 사회 문화적인 책이면서도 에세이인 경우도 있고 소설인데 좀 작가별로 모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그 장르 안에서 정리가 좀 어려워요. 내가 정말 도서관을 운영할 게 아니라면은 색깔별로 하는 게 제일 사실 인덱스하기 편하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작가 분류를 포기했다? 너무 제가 원래 큰일이었어요. 저는 사실 복수전공을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소설 중에서는 한국 소설 되게 많아요. 해외 소설도 물론 꽤 있고. 근데 한국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싹 다 모아놨거든요. 이번에 정말 좋아하는 작가 외에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좀 그 흥이 떨어지게 됐어. 원래는 작가별로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야. 뭐 김애란, 뭐 신경숙, 뭐 박완서, 박민규, 이기호 막 모아놓고 했는데 와, 그 시절의 작가들이네요. 딱 그때 이제 딱 학교 다닐 때 내가 많이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 그런 분들을 일부 처분했어.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건 박완서 작가님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작가별로 모으는 거 이번엔 포기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순간 추억이 한번 쓱 지나간 느낌이에요. 내가 이번에 벌어서 기억이 잘 나. 뭔가 이번에 그 약간 또 유행하는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님들이 또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그 시대를 대표했던 작가님들을 보내드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했던 정리가 바로 부엌정리입니다. 맞아. 부엌이 진짜 힘들었어. 부엌이 근데 오히려 저는 편했거든요. 아 진짜요? 나는 엄두가 안 났는데 여러분이 많이 했지. 이게 물건이 이제 은나 PD가 너무 신기했던 게 각 방에 똑같은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리대가 옷방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나의 생리대 자리는 어디야? 했더니 각 방에 정해져는 있는데 맞아. 각 방에는 있어. 각 방에는 있는데 한 대 모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서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되게 놀라웠구나. 사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여성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리를 잘하니까 삐삐는. 나는 옷 갈아입을 때는 옷방에 있으면 하나 편하고 또 화장실 근처에 있으면 하나 편하고 화장실 안에도 있으면 편하고 그리고 가방에 넣어야 되거나 갖고 다니거나 갖고 다니다 빼놓고 올려두니까 가방들 쌓았던 거실 구석에도 있으면 편하고 그리고 침대 옆에도 있으면 편해. 왜냐면 잠옷을 갈아입는 것도 침대 앞에서 갈아입기 때문에 그럼 침대 옆에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침대 옆에랑 거실이랑 화장실이랑 옷방이랑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생리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만 온단 말이야. 그게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방에 항상 있는 생리대는 있긴 한데 이게 생리대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웃기고요. 저는 그냥 이게 박스채로 이 방 저 방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이게 부엌 청소가 그래도 저도 엄두가 안 나긴 했었는데 그나마 편했던 게 뭐였냐면은 부엌 용품이 방에 있진 않아요. 부엌 용품은 부엌에만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빌드업을 하신 거구나. 예, 부엌 용품은 다행히 부엌에만 있어요. 나나가 같이 개우 짰는데 왜 부엌 얘기하는 생리대 얘기가 나오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단 식탁을 싹 치워놨기 때문에 식탁에다가 한 존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놓으면 이제 어쨌든 부엌 존에 있는 것들이 다시 들어갈 자리가 어차피 똑같고 물건이 좀 섞여 있는 일이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전 되게 고마웠던 게 제가 원래 그냥 수저를 다 꼽아놓고 썼거든요. 꼽아놓고 쓰면은 자주 쓰는 것들은 닦아 쓰지만 자주 안 쓰면 먼지가 쌓여요. 근데 이번에 다 서랍에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랍에 그 홈이 원래 그 용도인 거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닦았을 엄두가 안 나가지고 닦아 쓰질 않았던 건데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잘 부엌을 깔끔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이게 림 PD가 그 디톡스 하우스 때 그 너무 저희가 피곤하고 힘들고 막 퇴근이 맞아. 11시 반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서도 그 은난의 집을 하부장 안을 치운 거예요. 그때 딱 문을 열었더니 무슨 느낌이었냐고 말했냐면은 그 디즈니 뭐라 해야 되지? 미녀와 야수에서 영화들을 보면 찻잔들이 막 춤추잖아요. 그 물건들이 막 촛대가 춤추고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그날따라 막 유독 파티가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파티를 하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일시정지 한 상태처럼 막 불륜하다가 걸린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불륜 뭐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애들끼리 같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와
뭐 그 뭐냐 락 라겔락? 그, 마음에 안 드는구나. 용기 그래, 용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뭐 분류 쓰레기 봉투는 새 거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불륜이 아니라 이제 이산 가족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뚜껑과 몸체. 또 냄비가 이제 저 뒤에 빠져 있고 냄비 뚜껑만 발견되는 현상. 그래서 이것을 붙여주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저희가 부자라고 느꼈던 케이스는 뭐였냐면은 이제 키친타올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에 여러 개 사놓은 거긴 맞는데 안쪽에 있었을 건데 그죠? 그래서 키친타올이 왜 이렇게 많지? 그다음에 키친타올도 한 8롤이 있어도 한 4롤씩 팔잖아요. 근데 네. 8롤이 넘는 거예요. 한 17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부자다. 부자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산 키친타올들도 이상 키친타올들. 한 군데 좀 모아주고 그랬고 그리고 이게 은나가 없을 때 이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은나의 생활 패턴을 알잖아요. 컵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컵을 한 군데다 모아두는 작업. 손이 잘 이게 이제 키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곳에. 무릎을 살짝 굽혀가지고 이 정도면 손이 닿을까? 그렇게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림 PD가 한번 이제 키를 낮추는데 너무 많이 낮추는 거예요. 이거 살짝 낮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건 은나를 무시하는 처사다. 자기들끼리 아주 은나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은나가 손이 닿을 것인가 닿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의뢰인의 키와 동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막 정수기 위에 물건을 올리면 여기 문이 안 열리는. 그래서 안 쓰고 있었잖아. 그래서 거기를. 그 안 열리는 서랍장 안을 열어보니까 2022년이 이제 유통기한인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사했을 때 들고 온 물건들. 맞아. 그래서 여기 존에 은나가 자주 쓰는 물건을 놔야지 은나가 정수기 위에 물건을 올릴 생각을 안 할 그래서 것이다. 거기 유리컵을 넣었더라고요. 네, 저 유리컵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은나가 정수기 위에 물건을 쌓지 못하게끔 동선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의뢰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니까 이게 사람이 없이도 청소가 가능하구나라는 솔루션이 걸좀 나오는. 솔루션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 표현 너무 웃겼거든요. 림이 엄청 피곤한 날도 우리 집 가서 하부장 정리한 거 보고는 내가 그 미녀와 야수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같이 막 덩달아 맞장구를 치면서 애들이 좀 서로 의존적이지. 막 우리는 테트리스야. 막 이러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친구들은 서로 의존적이고 테트리스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아니 독립적으로 해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부엌 상태는 독립적이다. 아이들이 다 자기 온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물건을 빼도 다른 물건들이 무너지지 않는. 원래는 그랬다. 근데 은근히 하부장 정리가 힘들었던 게 이게 굽혀서 꺼내는 거다 보니까 하나 쓰고 저거 냅두고 하면 이제 쌓이는 게 막 쌓이더라고요. 가끔씩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귀찮아서 많이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좀 손 닿는 데다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잘 각자 독립적인 라이프를 지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리를 굽히는데 이걸 넣어도 되는가 마는가에 대한 논의를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너 허리 건강 괜찮아? 네, 저는 허리 건강은 괜찮거든요. 그냥 게으를 뿐. 팔이 짧고 키가 작을 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부지런을 연습해 보셔야 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이제 애인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어가지고 오전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안 살림을 다 했는데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정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집안 청소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내 루틴 안에. 그러니까 인생 계획 안에 청소를 안 하게 되는 게 일이나 내가 사이드로 하는 거 다른 게 되게 항상 우선순위인 거야. 집안 살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일종의 좀 삶의 스킬이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고 본가에 계속 살다가 자취를 시작한 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4년 된 거니까 4년 된 거니까 아직 몰랐을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인생에 그 청소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매주 청소를 해야겠다. 이번 정리 끝나고는 다음 주부터는 그 시간마다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잘 나중에 회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설거지나 그 청소기 돌리기 같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소와 정리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청소 시간은 분리하고 정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을 되게 강조했고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라이프 패턴은 어떠냐면
오전까지는 항상 집안일을 해요. 음. 그리고 12시부터 밤까지 일을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삶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난 잘하는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정리부터 합니다. 저는 늘어놓고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집이 더러워지는 스타일. 근데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거고 제가 약간 충격받은 또 정보 중에 하나가 그 정리 시작하기로 한 다음에 림도 그렇고 삐삐도 그렇고 저한테 정리 영상을 막 보내줬어요. 그 림이 가끔씩 이제 릴스 같은 걸 막 쏴주는데 어떤 릴스에서는 정리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 뭘 넣어놓으라는 거야. 나는 뭔가 할 때 정리가 된다는 뜻은 손 닿는데 자주 쓰는 게 있어야 생각했거든요. 저는 항상 자주 쓰는 것과 자주 안 쓰는 걸로 분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림한테 그 말을 하니까 그렇게 자주 쓰는 거를 꺼내놓는 식으로 정리를 하거나 뭔가를 분류할 때 자주 쓰는 거, 자주 안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자주 쓰는 거 나오기만 하니까 뭘 쓰면 나오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는데 맞는 말이어가지고 그냥 제자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면 여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같이 함께 있어 이렇게 짬뽕 자주 쓰면 책상 위에 오른쪽 칸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이거 뭐야 하면은 자주 쓰는 애들이 막 이런 잡동사니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공간이 잡동사니 공간. 근데 자주 쓰는 것과 자주 안 쓰는 걸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제자리, 여기는 연필 자리, 여기는 뭐 수첩 자리, 여기는 뭐 자리 이렇게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모든 물건이 제자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마스킹 테이프가 온 방에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 존이 있긴 했었는데 거기 다 안 모여 있는 게 문제였긴 했지. 맞아요. 마스킹 테이프는 존에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 발굴. 다 글로 모여 이렇게. 또 이것도 이유가 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스킹 테이프 존이 있다. 처음에 거기 모아. 근데 그 다음 내가 쓰러 가져가잖아. 쓰고 거기 놔둬. 포스터 붙인 데 옆에 있는 거야. 걔는 자주 쓰는 물건으로 등극을 맞아. 해버려서 그래서 항상 거기에 붙여. 예를 들면은 매주 2주에 한 번씩 음식이 오잖아. 그 음식이 오면은 그 재료를 붙일 거야 냉장고에다가. 그럼 걔는 그거 2주에 한 번씩 붙이는 그 옆에다 두는 거지. 그래서 부엌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었던 것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제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옷장 정리를 했죠. 그 다음이 옷장 정리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일단은 책을 다 뺐으니까 수납장을 드러냈죠. 맞아. 수납장을 다 드러냈는데 용기를 더 내서 책장 하나를 더 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원래 염두에 두고 있긴 했었어. 근데 내가 버리기 전에는 이거 버릴 수 있을까 했던 거지. 이거를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물건을 빼보니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랍이 많다 보니 서랍에 넣어버리면 돼가지고 생각보다 내가 서랍이 되게 많았네를 그때 알게 되고 삐삐삐 맨 처음부터 말했지만 빈 공간이 많았다. 난 근데 그걸 별로 인지를 못했어. 다 서랍을 쓰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서랍에다 넣어버리고 여기저기 구석에 넣으니까 그걸 다 비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웠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8칸짜리 수납장이 있는 책장과 총 이제 책상 벽에 붙이는 있는 엄청 큰 2m 책장. 넘는 2m짜리 책장을 하나 7줄이었나 6줄? 정말 엄청 큰 책장 하나 버렸고요. 그다음에 하얀색 렉 온갖 렉과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는 렉들과 행거 이런 것들을 버렸고 그다음에 화이트 철제 그것도 렉도 버리고 집에 렉이 몇 개였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했다. 그런데 이제 설치가 안 된 것들도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막 그 세탁기를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공을 막 꺼내가면서 막 머리 찍혀가면서 보일러에 그래서 막 긴 철사봉을 빼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거 버려도 돼? 그래서 다 알아먹어. 그거 뭐지? 막 이렇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너무 웃겼던 게 나한테 너가 이렇게 여기저기 쌓아둔 이거 기억을 하긴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기억을 해야지 이러니까 그래서 너가 여기저기 쌓아놓는 거라고. 왜냐면 기억을 못했으면 애초에 못 찾으니까 인덱스를 했을 텐데 기억을 해버리니까 또 여기저기 쌓아둔 채로 사는 거죠.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나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세요. 나도 근데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 하긴 그래서 키친타월이 근데 많은 거 알고 있어. 키친타월은 시킨 게 기억이 나거든. 시켜가지고 넣어놓고는 이제 하나씩 꺼내 썼던 거죠. 근데 이제 많긴 많았다. 어쨌든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 스티커 폐기 처분을 안 해도 되고요. 어플로 요즘에 다 할 수 있거든요. 나 처음 써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하실 때 일거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걸로라도 일거리를 줄이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 드디어 옷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옷은 좀 이전에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기 때문에 비건 되고 이제 빈티지로만 사야지 마음 먹으면서 옷을 많이 안 늘렸거든, 다행히. 이게 옷을 옛날엔 되게 많이 샀어요, 진짜. 근데 맞아요. 진짜 옷이 많았는데 안 입는 옷 싹 다 처분하는 시즌이 한 번 있었고 이사할 때 좀 많이 버렸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옷은 적지 않나?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옷 많다는 말을 좀 했었거든요. 전 들을 때마다 이제 많이 없는 건데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꽤 많이 버렸긴 했습니다.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옷들과 잠옷이 많았어요. 잠옷이. 그러니까 안 좋으면 다 잠옷으로 입기 때문에 잠옷이 약간 옷의 그 최종 종착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잠옷 같은 것들을 이제 은나를 옆에다 세워두고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거 본 적 입은 있어? 거 본 적이 나 입은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버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버려 심지어 내가 자주 입던 그러니까 은나가 잘 입지 않아서 내가 입던 옷도 너가 입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다 폐기 처분. 아 기억나. 그 맨투맨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맨투맨만 한 10개 넘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아끼던 맨투맨인데 밖에서 입는 맨투맨이었는데 락스가 좀 튀어가지고 색깔이 변했어. 다 잠옷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잠옷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맨투맨만 매일 입을 수는 없으니까 잠옷도 샀어. 잠옷도 그냥 잠옷의 형태 잠옷도 있고 맨투맨도 있고 반팔티도 있고 막 다 잠옷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처음으로 잠옷이 많았구나를 깨닫고 많이 버렸고 또 저는 사실 제일 속심했던 게 뭐냐면 양말 무덤을 없앤 거예요. 양말을 제가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는 스타일이었는데 애들이 알려줬어. 나를 불러가지고 자, 안나야 양말은 이렇게 2번 접은 다음에 위에 꼽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정말 맞춤식 교육으로 해서 접으면 어떻게 이거 싸? 그러니까 쌓지 않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나씩 뽑았을 수 있게 그 작은 상자들을 만들어줬거든요. 나는 상자를 계속 만들길래 저걸 뭐 하는 거지 싶었어. 근데 상자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뽑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약간 책장에도 책을 쌓아두면은 밑에 책을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치. 근데 옷장은 더더욱이나 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납을 잘 하려면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세로 형태로 계속 세로로 꽂아야 한다. 뽑았을 수 있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내 옷장에 기억했지만 내 옷장은 무조건 다 납작하게 해가지고 위로 쌓는 식이었고 양말은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함께 뭉쳐있는 형태였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양말 쫙 다 꺼내가지고 이사할 때는 안 하는 이사할 때밖에 안 하는 행동인데 이번에 싹 다 꺼내서 버릴 거 버리고 짝 없으면 짝 없는 애들 이렇게 많은지 몰라. 짝 없는 애들 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좀 신기했던 거 뭐냐면은 정리하는 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레깅스 몇 개 있어? 그래서 내가 한 6개? 7개 했는데 무려 11개가 나왔다. 11개였어요? 10개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근데 안쪽에 있는 레깅스가 있는지 모르고 안 썼던 거야. 그래서 11개나 있었구나. 좀 처분을 좀 해야겠다. 저것도 마음 먹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운동을 은나보다 자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3벌로 버텼거든요. 어떻게 그랬어? 나는 안 무릎이 해질 되는데? 때까지. 저는 땀이 별로 안 나면 2번씩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옷을 자주 빠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옷이 많이 해지기 때문에 한 번 입고 빠는 일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빨래 주기도 다른 것 같아. 빨래를 너보다 자주 안 할걸? 그래가지고 나는 빨래를 2, 3일에 한 번 한다 했을 때 적어도 그게 다시 안 돌아오니까 나한테 맞아요, 옷을 빨면 안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지만 11개는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주에 3번 운동하면 2번 겨우 가면서 이제 11개는 좀 심하기 때문에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좋겠어요. 몇 개 드릴게요. 색깔 맞는 거 가져가시고요. 저는 네. 운동복 자체는 부러운 것 같아요. 왠지 운동복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도 운동복 싹 다 근데 중고로 산 거긴 해요.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 이미 비건이었을 때여가지고 다 중고로 그 당땡에서 다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컬러별로 또 정리해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은나 옷이 패턴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컬러로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컬러로 했는데 중간중간 이 색은 무슨 색일까 하는 애들이 좀 많지. 그런 애들이 좀 많았지만 어떻게든 해냈다. 맞아. 이게 청소가 어려우신 분들은 옷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무지개로 하면 편하다라는 것을 다시 알리고 싶고 근데 저는 계절별로 하긴 합니다.
어차피 안쪽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 하고 그다음에 여름 옷은 얇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냥 눈에 보이게 해서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무지개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돌돌 뽑아서 빼서 쓰면 위에 있는 옷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그 위에 쌓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무지개로 정리를 하지 않고 걸어서 이제 정리하는 경우에만 무지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또 새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비슷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색깔별로 정리하니까 딱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도 아직 안 버렸는데 버릴 옷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정리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모르니까 어떤 걸 주로 입고 안 입는지 아예 인지가 안 되는데 정리를 쫙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그런 안 입는 옷들을 한번 버려내니까 좀 가벼워진 마음? 여러분도 확실히 옷을 버리면은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책도 책인데 옷이 좀 계속 쌓아놓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리고 옷장을 정리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예쁜 옷걸이를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옷걸이를 선물로 드린 건데 근데 진짜 예뻐요 그거. 나무. 옷걸이를 예쁜 걸로 옷걸이가 다 색깔이 다 다르면 약간 옷장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옷걸이만 통일이 돼도 옷장이 깨끗해 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옷장도 전 처음에 림이 어떻게 정리하길래 제일 최근에 입은 옷이 제일 오른쪽에 가고 이렇게 밀리는 시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주 입는 옷 한쪽에 몰면 안 돼. 영원히 정리가 안 돼. 이래가지고 색깔별로 했고 저는 좀 계절별로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반팔티를 여름에도 입고 가을 겨울도 옷 안에 입어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계절에 안 타고 있는 옷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계절 없이 싹 다 모아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운동복, 뭐 속옷, 뭐 나시 그런 수영복 이런 존들은 다 구분해서 넣어줬고 양말존 이런 존들도 새롭게 창출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정리하면서 좀 알게 된 게 이런 식으로 정리뿐만 아니라 정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저한테 접는 법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넣어라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줘가지고 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컨설팅뿐만 아니라 같이 하면서 각자의 팁들을 막 주는 거예요. 삐삐 나름의 림 팁을 막 받으니까 앞으로는 뭘 어떻게 꼽아야겠다, 어떻게 보이게 해야겠다 이런 게 계속 머릿속으로 많이 인풋이 돼가지고 이런 인풋이 있으니까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수건 접는 것도 양말 접는 것도 속옷 접는 법도 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납작하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안하신 방법이 다 똑같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접는 방식을 통일하시면 그것도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사실 보기에 예쁘고 하기 계속 할 수 있게 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둘 다 가져가는 어떤 합의점에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그 옷걸이를 생일 선물로 줬는데 저희가 그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C자 옷걸이를 맞아. 선물을 한 거예요. 내가 긴 옷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바지도 걸고 옷도 걸고 긴 옷을 안에 이렇게 걸쳐서 넣으려면은 C자 옷이 아니라 세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옷장이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곳처럼 탄생하는 기분을 저희처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아주 예전에는 그 흔히 말하는 왕자인 것 같은 그 렉으로 해다가 렉이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옷이 빼기 힘들고 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옷장을 마련하긴 했거든요. 근데 옷장 문이 있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위아래 내려오는 블라인드가 내려오는 식의 좀 먼지가 있는 것도 싫기 때문에 그 방에서 누가 자거나 내가 활동할 때는 다 블라인드 내려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했었는데 또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가볍기도 하고 가벼운데 또 정돈되어 보이고 또 옷을 그냥 렉에만 두면은 옷 방이 보일 때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얀색 옷장을 샀거든요. 깔끔해 보이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림이 정리해줄 때에서 일부러 방 문에 싹 들어갔을 때 하얀 옷이 멀리 보일 수 있도록 하얀색부터 안쪽 배치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보이기에 깔끔해 보이는 것도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게 장롱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옷장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트럭이 그렇겠죠. 가능할 수도 있을 아니에요. 그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여기 올 때부터도 이사 센터를 불렀기 때문에 갈 때도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방리법도 배우고 사실 좀 남긴 남았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정리를 마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랍 정리가 좀 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이걸 말할까 말까 이미 저희 방송 내내 저의 어떤 정리 못한 모습을 다 까발렸지만 그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계약한 계약서를 못 찾고 있어요. 계약서가 집계약서. 집계약서를 정말 중요한 계약서죠. 계약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집계약서를 어디 잘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잘 넣어놓은 서랍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다 들어 뺐는데도 안 보여가지고 서랍장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막 쌓아놓고 했던 서랍장, 잡동사니 서랍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 거의 끝납니다. 네. 그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정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남았어요. 이제 그것들을 모두 다 꺼내서 그것을 드러내고 막 예를 들면은 명함을 리멤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다음 버려야 돼.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폰을 맡기면 해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할게요. 뭐 어쨌든 그런 소소한 것들 이제 집 바깥은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만 내부는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아가면 2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정리와 관련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영화 작업 마무리를 하느라고 영상을 좀 못 올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2월부터 꼭 올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팔로우 하시고 비건 먼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비건 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는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